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게 왜 이렇게 죄짓는 일이 됐을까요?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의 정책들은 어째서 서민들을 더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동산 정책의 잔인한 민낯, 그리고 우리 삶을 옥죄는 정책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내 집이 왜 애물단지가 됐는지 오늘 이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영상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요즘 내 집 마련이라는 말은 희망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자 우리 삶을 옥죄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서민들에게 집 한 채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안식처였는데 지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됐죠. 내 집 하나 구하고 싶어도 꽉 막힌 대출 문턱에 막혀 꿈조차 꾸지 못하고 어렵게 집을 구했다 해도 숨막히는 세금 폭탄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사실 이 모든 정책의 시작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집값을 잡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하나같이 현장의 고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탁상 공론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서민금융을 돕겠다며 만든 기금 정책을 봅시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했지만 실상은 은행에 강제로 돈을 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성실하게 저축하며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간 직장인 A씨는 은행에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부에서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을 대폭 늘리라고 해서 대출 금리를 더 낮춰드릴 수가 없네요. 서민을 돕겠다는 명분은 정부가 챙기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이자 부담으로 서민들이 떠안는 이 기막힌 현실, 이게 우리 금융정책의 민낯입니다. 부동산 세제는 또 얼마나 잔인합니까? 다주택자 규제라는 명목하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혜택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평생 한 집에서 30년을 산 어르신 B씨의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고 정든 집을 팔려는데 예전엔 있던 세금 혜택이 다 사라져 양도소득세만 수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평생 내 집에서 성실히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국가가 노후 자금까지 뺏어가는 꼴이죠. 투기꾼을 잡겠다던 정책이 정작 평생을 살 집 한 채를 팔아 노후를 준비하려는 분들의 쌈짓돈까지 털어가는 악랄한 결과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정부의 이중잣대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대출받아 집 사지 마라, 나라 망한다라며 규제로 숨통을 조여놓고선 세수가 부족해지면 부동산 거래가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며 온갖 세제 혜택으로 투기판을 부추깁니다. 서민이 살 땐 투기라며 몰아세우고 본인들이 돈이 필요할 땐 투자라며 등 떠미는 이 모순, 이게 과연 일관성 있는 국가입니까? 국민은 규제의 감옥에 가둬두고 정부는 그 안에서 세금만 걷어가는 꼴 아닙니까? 충격적인 건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비극입니다. 최근 상속 방식이 바뀌면서 부모님이 남기신 집 한 채를 형제끼리 원만하게 나누는 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일한 재산인 집 한 채를 남기셨다고 칩시다. 예전엔 형제끼리 원만하게 집을 나누거나 한 명이 갖고 현금으로 맞춰주면 됐는데 이제는 무조건 집값을 돈으로 쳐서 쪼개가지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 원짜리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법정 다툼까지 벌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 때문에 형제들이 원수가 되고 감정평가 비용 내느라 결국 빚을 지는 현실,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여기에 우리를 더 분노하게 하는 건 바로 외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입니다. 내국인에게는 대출 규제로 숨통을 조이면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쓸어 담는 것에는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직장인 C씨는 대출 규제 때문에 청약을 눈물로 포기했는데 바로 옆집은 외국인 투기 자본이 현금을 쏟아부어 집을 싹쓸이해 갑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인프라 위에서 외국인은 투기판을 벌이는데 우리 국민은 빚조차 낼 수 없는 이 불공정한 시장, 이게 정상입니까? 현실과 괴리된 정책의 끝은 결국 사각지대입니다. 매출이 반토막 난 자영업자 D씨에게 정부는 작년 매출을 들이대며 지원 불가라고 통보합니다. 서류상의 수치와 현장의 고통 사이엔 커다란 절벽이 있는데 정책은 낡은 지표만 들이대며 성실한 서민을 외면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우리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도 변변한 전셋집 하나 구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학교에서는 성실하면 꿈을 이룬다 가르치지만 현장에선 부모 잘 만나지 않으면 평생 월세 살다 끝난다는 냉혹한 현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사다리는 정부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둘씩 치워버렸고 그 밑에서 우리 청년들은 빚의 굴레만 대물림 받고 있습니다. 성실함이 배신당하는 사회,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집을 팔아도 상속을 받아도 대출을 받아도 가게가 어려워도 국민들은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습니다. 정책의 이름은 하나같이 서민 지원인데 정작 그 어디에도 국민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대체 정부가 말하는 시장 안정은 누구를 위한 안정입니까? 정직하게 일해서 집 한 채 가진 게 죄가 되어버린 이 비극적 현실, 이제 우리 모두가 똑바로 마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사무실에서 그래프만 보며 시장 안정을 외치지만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월세와 이자에 비명을 지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들이 말하는 시장 안정은 대체 누구의 시장입니까? 이제는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을 반영한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 나라에 성실하게 일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우리를 위한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분노와 공감에 닿았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